헨젤과 그레텔. 안녕하세요. 희송이 언니예요. 오늘은 용감한 남매 헨젤과 그레텔의 신기한 모험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인 아버지와 계모,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어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무척 어려워졌어요. 가난한 나무꾼의 형편은 더욱 좋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구려. 우리 둘이 먹기도 힘든 처지에 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지 걱정이오.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어요. 내일 아침 아이들을 숲속 깊이 데려다 놓고 오세요. 그래야 우리라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안 돼요. 저 귀여운 아이들을 버리다니. 난 그럴 수가 없어. 버려두면 짐승들이 잡아먹을 게 아니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안 그러면 우리 네 식구 모두 굶어 죽는다고요. 아버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날 밤 벽 너머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헨젤은 몰래 일어나 부엌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헨젤은 마당에 있는 하얀 조약돌을 주워 주머니에 조심스레 넣은 뒤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 아침 아버지와 계모는 아이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오늘은 모두 나무를 하러 가자꾸나. 아버지와 계모,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헨젤은 숲길에 들어서자마자 주머니 속 조약돌을 몰래 하나씩 떨어뜨리며 길을 걸었지요. 깊은 숲속까지 오자 계모가 말했어요. 얘들아,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거라. 나무를 더 많이 올 테니까. 이렇게 말한 계모는 아버지와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지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와 계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레텔은 훌쩍훌쩍 울었어요. 오빠 무서워. 우리 이제 집으로 못 가는 거야? 아니야, 갈 수 있어. 조약돌을 따라가면 돼. 헨젤과 그레텔은 떨어뜨린 조약돌 덕분에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계모의 성화에 아이들을 버렸지만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계모는 얼굴을 찡그리며 속으로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돌아왔지? 다음번엔 꼭 못 돌아오게 해야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계모가 아이들을 보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얘들아, 내일 모두 나무를 하러 가자꾸나.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야 나무가 많단다. 헨젤은 이번에는 조약돌을 주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모가 나가지 못하게 모든 문을 잠가버렸기 때문이에요. 헨젤은 할 수 없이 조약돌 대신 먹다 남은 빵 조각을 호주머니 속에 몰래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와 계모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은 또다시 나무를 하러 깊은 숲속으로 향했어요. 헨젤은 몰래 가지고 온 빵 조각을 조금씩 떨어뜨리며 길을 걸었어요. 빵을 조금씩 떨어뜨리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한참 후 아버지와 계모는 또 나무를 하러 간다면서 헨젤과 그레텔을 깊은 숲속에 남겨두었지요. 오빠, 무서워.
걱정하지 마. 저번처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이를 어쩌면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빵 조각 떨어뜨린 곳을 찾았지만 빵 조각은 보이지 않았어요. 새들이 날아와 빵 조각을 다 먹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오빠, 우리 이제 어떡해? 괜찮아. 내가 길을 찾을게. 그러나 밤새 숲속을 헤맸지만 길을 찾지 못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그만 지쳐서 나무 덤불에 쓰러져 잠이 들었지요. 해가 뜰 무렵 잠에서 깬 그레텔이 눈을 부비며 말했어요. 오빠, 냄새가 나지 않아? 어디선가 고소한 과자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 냄새를 따라 숲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기 좀 봐. 과자집이야. 그레텔이 가리킨 곳에는 예쁜 과자집이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초콜릿으로 만든 지붕과 알록달록한 사탕 창문, 벽에는 꿀이 잔뜩 발라져 있었고 맛있는 과자가 붙어 있었어요. 우와, 진짜 과자집이네. 어디 한번 먹어볼까? 그레텔, 너도 먹어봐. 헨젤은 벽에 붙어 있는 과자를 떼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맛있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배가 고파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내 집을 먹고 있는 거지? 집 문이 삐걱 열리더니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깜짝 놀라 먹던 과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꼬부랑 할머니의 눈은 반짝였고 입가엔 음흉한 미소가 번졌어요. 배고픈 아이들이로구나. 들어오렴. 맛있는 걸 줄게. 할머니는 헨젤과 그레텔에게 과자, 우유, 빵 등 맛있는 것을 많이 주었고 깨끗한 침대에서 잘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지만 할머니의 친절은 사실 거짓이었어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과자집으로 유인해서 잡아먹는 마녀였거든요. 눈이 나빠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 냄새를 잘 맡았어요. 다음 날이 되자 마녀는 헨젤을 철장 안에 가두고 그레텔에게는 음식을 만들게 했어요. 마녀는 매일 헨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주었고 그레텔에게는 온갖 집안일을 시켰어요. 헨젤을 살찌우거라. 통통해지면 잡아먹을 테니까. 그레텔은 너무 무서웠지만 마녀 몰래 오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걱정 마. 내가 구해줄게. 매일 아침마다 마녀는 철장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헨젤, 손가락을 내밀어 보거라. 얼마나 살이 쪘는지 보자. 그럴 때마다 헨젤은 손가락 대신 먹다 남은 닭뼈를 내밀었어요. 왜 이렇게 말랐지? 눈이 나쁜 마녀는 그것을 손가락이라고 믿고 투덜거리며 헨젤이 살찌기를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난 뒤 하지만 결국 참을성을 잃은 마녀는 소리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오늘은 꼭 잡아먹어야지. 그레텔, 오븐 안이 잘 달궈졌는지 확인해 보거라. 하지만 그레텔은 마녀가 오븐 안으로 자신을 밀어넣을 거라는 것을 알고
꾀를 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보야, 그것도 몰라. 이리 와서 내가 하는 걸 잘 보거라. 마녀가 오븐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자 이때 그레텔은 재빨리 있는 힘을 다해 마녀를 힘껏 밀어넣고 오븐 문을 닫아버렸어요. 꽝! 으아! 마녀는 비명과 함께 뜨거운 오븐 속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레텔은 숨을 몰아쉬며 곧장 헨젤이 갇혀있는 철장으로 달려갔어요. 오빠, 빨리 나와. 마녀는 죽었어. 헨젤이 철장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기쁨에 넘친 두 남매는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지요. 자세히 살펴보니 마녀의 집에는 구석구석에 보물상자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금화와 보석이 반짝였어요. 이것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자. 이제 다시는 굶지 않을 거야. 헨젤은 호주머니에, 그레텔은 앞치마에 잔뜩 금화와 보석을 가지고 마녀의 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나오자마자 마녀의 집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과자집은 없어지고 말았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재빨리 숲속을 벗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숲속의 새들이 길을 안내해 주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헨젤, 그레텔,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들이 살아 돌아오다니. 아버지는 남매를 산속에 버리고 난 후 죄책감에 다시 찾아갔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탐욕스러운 계모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다고 했어요. 그 후 헨젤과 그레텔이 가지고 온 금화와 보석으로 세 식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두 남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위기를 헤쳐나갔어요. 그래서 끝내 집으로 돌아가 행복을 찾았지요. 이제 꿈나라로 갈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꿈나라로 안녕.